여러분, 오늘은 제가 오페라 연출가는 어떻게 오디션을 보는지 제가 정보를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급 정보입니다. 오, 예. 왜냐면은 제가 실제로 이 오페라 연출가 오디션을 준비했을 때 정보가 없었어서 제가 성악을 공부했었거든요. 근데 보통 성악 시험 볼 때는 내가 컨디션 관리 잘하고 무대 위에서 노래만 잘 부르면 되는데 이 연출가는 어떻게 시험을 보는지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거기서 뭘 해라 이렇게 정보를 줘도 이것을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지 몰랐어서 혼자 연구도 많이 하고 그만큼 준비를 그래서 너무너무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혹시나 오페라 연출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석사로 한국에 있는 한국예술종합학교랑 그리고 미국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 텍사스 어스틴 주립대학교. 저는 제가 정말로 가고 싶은 두 학교만 지원을 했어요. 두 학교의 공통점은 뭐냐면 첫 번째로 이력서랑 포트폴리오를 준비해야 돼요. 두 가지 차이점 무엇이냐? 포트폴리오는 보통 이제 연출과 거의 관련된 건데요. 일단 이력서에 연출가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조연출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단체 또는 어떤 회사와 이 작품을 조연출을 했었고 또한 내가 어떤 연출가와 작업을 했었고 이런 정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에는 연출할 기회가 있었다면 그것에 대한 비디오라든지 아니면 사진이라든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내가 연출한 게 없다 그러면은 정말 조그만 씬이라도 좋아요. 3분짜리 씬이라도 좋아요. 뭐라도 성악가 친구분들에게 부탁을 해서 의상을 입히고 현대적으로 가도 되잖아요. 자신이 생각하는 컨셉처럼 옷을 입어가지고 몇 가지의 소품, 최소한의 소품만 들고 반주자랑 같이 해서 그것을 이제 촬영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것도 제가 연출한 거니까요. 직접 스테이징을 해서 직접 이제 비디오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자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이력서와 포트폴리오가 이제 1차적으로 이제 보통 심사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좀 다르다면 토플 영어는 우리의 숙제 토플이 있는데요. 학교마다 원하는 점수가 달라요. 최저 점수가 제가 기억했을 때는 83점? 84점이었던 것 같고 가장 높았던 점수가 97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마다 기준치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가고 싶은 학교를 검색해서 그 학교가 원하는 토플 점수를 내가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이제 보통 세 분, 최소 2분의 추천서가 필요해요. 저 같은 경우는 한 분의 오페라 코칭 선생님, 한 분의 제 연출가 선생님, 또 한 분의 제 성악 교수님 이렇게 3분의 추천서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출을 했었고 그것이 한국분이든 외국분이든 정말 상관없어요. 그래서 추천서 3분을 내면 되고요. 거기서 이제 1차 결과가 나오면은 이제 2차 오디션 방식이 매우 다릅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실기시험이 있고 필기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필기시험은 이제 오페라사를 내가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보는 것이었고 약간 수능 같았어요. 뭔가 분위기가. 그리고 이제 실기시험은 제가 1차 합격을 했을 때 그곳에서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3가지 씬을 받았어요. 하나는 모차르트의 마술피리, 그리고 2번째는 베르디의 리골레토, 3번째는 푸치니의 라보엠. 여기서 각각 하나의 씬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씬을 제가 준비를 해야 돼요. 연출 컨셉이었나 뭔가 제가 생각하는 그 각자의 씬에 대한 저의 컨셉을 글로 풀어서 써야 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글로 풀어서 제출을 했었고 몇 주 동안 제가 준비를 한 다음에 당일 오디션이 되면은 그 학교에 가면은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공부하고 계시는 성악가 분들을 배정해줘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2가지 씬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3가지 씬에서 학교에서 당일날 2가지 씬을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시간을 제게 줍니다. 그러면은 이건 연출가의 마음이에요. 시간 배정은. 그래서 저는 각각 동일하게 한 씬당 1시간씩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새로운 성악가분을 만나서 바로 연습을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선을 만들고 2시간이 지나면은 바로 오디션장으로 내려가서 한 장면씩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술피리 장면부터 했었고 거기서 이제 성악가분들이 먼저 이제 보여줘야 돼요. 내가 어떤 씬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스테이징한 것을 보여주고 오페라 리허설을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계속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악가분들이
다 보여주면은 제가 거기서 이제 노트를 줘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우리 이렇게 하면 다시 한번 가볼까? 아니면 조금 더 디테일한 연기 노트를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과정 와중에 이제 심사위원분들께서 이제 질문이 계속 와요. 그래서 이건 왜 이렇게 했니? 이건 왜 이런 거니?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다른 아이디어가 없을까? 라고 이제 질문이 옵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순발력과 융통성이 필요해요. 왜냐면은 그 질문을 받았다는 것은 심사위원분들의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다른 아이디어를 재빨리 생각을 해서 성악가 분들에게 다른 디렉션을 줘야 돼요. 그렇게 이제 한 팀이 끝나고 나서 이제 라보인 팀이 왔었고, 그래서 제 기억에는 거짓말 안 하고 거의 한 45분, 50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생각보다 오래 걸렸었고,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3시간을 제가 오디션을 본 거예요. 2시간 동안 스테이징 성악가분들과 만들고 약 1시간 동안 인터뷰 겸 이제 제가 연출을 어떻게 하는지 심사위원분들께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필기시험을 봤어요. 그렇게 해서 오디션이 끝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오디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준비한 만큼 다 보여줬었어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오디션이었고, 또 감사하게도 또 합격을 받았었고, 그래서 제가 한예종을 한 학기를 다니고 바로 미국 학교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미국 학교는 가을 학기가 첫 시작이잖아요. 8월 말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3월부터 6월까지 학교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은요, 일단 인터뷰를 1시간이에요. 인터뷰 1시간이고, 그래서 4가지 오페라를 주는데 제 기억에 베토벤의 피델리오, 푸치니의 나비 부인, 비제의 카르멘, 그리고 플로이드의 수잔나, 이렇게 4가지 작품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각각 오페라에 2가지씩 씬을 줬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7, 8개의 씬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라운드 플랜을 준비해서 스테이징 아이디어를 보여줘야 된다. 제가 동수는 어떻게 짤 건지 그 아이디어를 보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그라운드 플랜이 뭐냐. 그라운드 플랜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이렇게 종이가 있다면 그냥 종이 한 장과 연필만 있으면 돼요. 연필 지우개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라운드 플랜은 내가 무대를 위에서 봤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그라운드 플랜은 이제 동선 설명할 때 필요한 거기 때문에 최소한의 소품만 그리면 됩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그리면 돼요. 이게 무대고, 이게 위에서 바라봤을 때 무대입니다. 보통 이제 네모났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여기가 객석 쪽이다. 다운스테이지라고 해요. 여기 객석, 다운스테이지, 여기는 업스테이지. 명시를 해주고, 이제 여기서 정말 간단하게 내가 소품을 뭘 쓸 건지, 정말 예를 들어 봅시다. 쉽게. 자, 미국에는 반드시 stage left, stage right. 연출가로서 반드시 써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무대 오른쪽이 stage right이고 여기 무대 왼쪽이 stage left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stage right에는 테이블이 하나가 있고 의자가 2개가 있다. 이게 테이블이고 이게 의자다. 이 표시라는 방법은 제 마음이에요. 내 마음인데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기도 하고, 이건 침대다. 이게 stage left에는 침대 하나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부터 이제 어떤 캐릭터가 뭐 예를 들어 여기 누워 있는데 어떤 음악에 일어나서 여기 센터 다운스테이지 센터로 내려가고, 그러다가 어떤 음악에서 테이블로 가서 뭐 물을 떠마신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가져온 악보와 함께 이제 동선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터뷰의 가장 큰 파트였고, 그리고 또한 각 오페라에 내가 생각하는 디자인, 컨셉을 준비해 왔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당시 저는 실제로 그림도 되게 못 그리고 이런 디자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연출했을 때 같이 작품했었던 무대 디자인 친구에게 부탁을 해서 미팅을 나누고, 제가 원하는 그림이 뭔지 미팅을 나눠서 이제 그 친구가 다 그 그림을 그려주고 페인팅까지 다 해줘서 그것을 컬러 프린트 해가지고 가지고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캐릭터는 모든 캐릭터 하지 않아도 돼요. 정말 주역만 가져가면 되고요. 코러스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주역만 가져가고, 그리고 이제 그 씬, 내가 받은 씬에 대한 무대 세트는 어떻게 될 건지 이렇게 가져가서 딱 보여주고 내 컨셉 아이디어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라운드 플랜 넘어가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씬 중에서 교수님이 어떤 씬을 고를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내가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 준비를 하고 나서 또 다른 것을 준 게 제 기억에 7에서 8가지 질문을 줬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답을 제가 또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 영어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새벽까지 달달달달 외웠던 것 같아요. 막 영어 잘하는 친구한테 가서 특히 문법이라든지 이런 거 다 수정한 다음에 나머지는 제가 외우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새벽까지 막 달달달달 외우고 기계처럼 외웠어요. 외우고 그런데 막상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시간은 없었고 1시간이 정말 금방 갔어요. 한 씬당 30분이 걸렸기 때문에 2씬만 했거든요. 2씬만 하고 이제 끝난 거예요.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사람 들어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끝났죠. 미국 오디션도 정말 되게 만족스럽게 봤어요. 그만큼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준비를 정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준비한 만큼 정말 다 보여드렸었고, 제가 이렇게 오디션을 직접 경험해 본 결과 오페라 연출과를 지원하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보여줘야 된다,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게 첫 번째, 아이디어. 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연출가는 정말 아이디어가 중요해요. 좋은 아이디어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준비성. 준비성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디자인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디자인을 내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를 했는지, 나름 프로페셔널하게 준비를 했는지, 그거 중요하고, 그리고 세 번째, 열정. 이 사람이 눈빛만 봐도 알거든요. 솔직히 알잖아요. 그리고 준비성이 철저할수록 얘가 정말 이 학교에 오고 싶어 하는 애구나, 이렇게 교수님 입장으로서도 느낄 수 있고, 열정이 중요하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의사소통, communication skills. 말 그대로 이제 미국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를 테스트하는 거죠. 플러스, 그쵸? 다 영어로 말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communication skill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면 연출가는 모든 사람들과 다 미팅을 진행하고 대화를 나눠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도 대화가 안 되면은 힘들겠죠, 당연히. 그래서 특히 스피킹과 리스닝 스킬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만 여러분들이 지니고 오디션에 임한다면 정말 그 오디션에 패스할 확률은 최소 60% 넘는다고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이제 거기서 누구의 아이디어가 더 좋았고 누가 더 준비를 철저히 했냐, 더 잘해왔냐, 이제 여기서 이제 판가름이 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제가 경험했던 오디션 썰을 이렇게 들려드렸는데, 연출가로서는 준비해야 될 게 굉장히 많다. 굉장히 많고 시간을 많이 써야 된다. 시간을 많이 써야 되고 또한 스피킹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 특히 미국 학교를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래 이제 오페라 연출가를 시험 보고 싶어 하시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가 정보를 공유해 드렸는데요. 더 궁금하신 게 많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밑에 이메일을 남겨놓을게요. 그 이메일로 여러분께서 질문을 보내주시면 제가 성실히 최대한 빨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차오.